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벌써 올해도 10월이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을 진행하는 이순주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5번째 시간입니다. 식물들은 지금 열매를 맺고 겨울 준비를 하느라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식물 이야기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오늘 1부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 식물의 청각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부는 아름다운 우리 풀꽃 시간이죠. 재미있고 신비한 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함께 풀꽃을 알아가며 풀꽃의 쓰임을 일상과 연결짓는 시간입니다. 2부는 일부의 식물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홍제천의 풀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홍제천의 생태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2부의 홍제천의 풀꽃은 맹문동이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노래는 김세환이 부르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까.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분.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짜릿한 건 없을까. 짜릿한 건 없을까. 네, 김세환의 노래 사랑하는 마음 들으셨습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와우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이 이외에도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지난 시간에 식물은 인간의 청각이 이제 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식물의 청각은 전신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지상부와 지하부를 통틀어서 이제 수백만 개의 미세한 귀로 덮여 있어가지고 땅을 매개로 이제 소리를 온몸으로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식물의 청각은 식물이 가진 그런 다른 감각들과 마찬가지로 고착 생활을 하는 환경에 맞게 적응하여 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의 독특한 환경이란 고착 생활이죠.
하반신은 땅속에 묻혀 있고 그리고 상반신은 육지부로 나와 있는데요. 하반신이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수용 채널을 이용을 해서 땅속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귀 같은 것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점은 식물뿐만 아니라 귀라는 조직이 없는 동물, 그러니까 뱀이나 두더지, 그러니까 벌레 같은 그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환경에 맞게 이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으로 들을 수 있는 식물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댄스 연습을 하는 연습장이나 클럽 같은 곳에 있는 것과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아무리 귀를 틀어 막아도 귀 속으로 들어오는 음파가 몸을 진동시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도 먹먹하고 몸도 막 굉장히 힘들어지죠. 소음공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식물은 또 인간보다 이렇게 소리를 느끼는 것이 훨씬 정교하기 때문에 더 심하다고 합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노래 듣고 식물이 듣는 청각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사람과 나무가 부릅니다. 쓸쓸한 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그대 방에 놓인 작은 그림이 되고 싶어. 그대 눈길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도 되고 싶어. 나 그대 방에 놓인 작은 인형이 되고 싶어. 그대 손길 받을 수 있는 인형이라도 되고 싶어. 그댈 사모하는 내 마음은 말하고 싶지만 행여 그대 더 멀어질까 두려워. 나 그저 그대 뜰에 피는 한 송이 꽃이 되고 싶어. 그대 사랑받을 수 있는 어여쁜 꽃이 되고 싶어. 그댈 사모하는 내 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행여 그대 더 멀어질까 두려워. 나 그저 그대 뜰에 피는 한 송이 꽃이 되고 싶어. 그대 사랑받을 수 있는 어여쁜 꽃이 되고 싶어. 쓸쓸한 연가 들으셨습니까? 사람과 나무가 불렀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 식물의 청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실험실이나 그 현장 연구 등을 통해서요, 식물의 청각 능력을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죠. 최근의 연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식물이 그 음파에 노출되면 유전자 발현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식물신경생물학 연구소도요, 그중 하나인데
보스라는 음향기기 전문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탈리아 몬탈치노의 포도 농장에서 한 실험인데요. 5년 이상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포도를 재배한 그런 농장이에요. 그렇게 한 결과 음악에 노출된 포도들은 그렇지 않은 포도들보다 더 크게 자랄 뿐 아니라 포도의 향, 그리고 색, 폴리페놀 함량 뭐 이런 게 더 풍부해지고 더 빨리 연그렀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 음악은 뭐 식물을 키우는데 이제 곤충의 방향 감각을 이제 혼란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곤충을 쫓는 효과도 있어서 그 살충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생물학에서는 이런 그 실험 결과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요. 농업 음향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악으로 유기농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은 사실 뭐 식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도 이제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그 음악이 전부터 이제 증명된 것들이 뇌졸중, 뭐 혼수 상태, 그리고 뭐 뇌전증, 뭐 수면장애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사용을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공부에도 굉장히 이롭게 하죠. 일본 이제 고베현에서는요, 소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음악을 틀어주고 기른 소로 고베 소고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고베 소고기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현대에서 가장 음악을 효과적으로 쓰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는 운동 효과라고 합니다. 운동 효과를 굉장히 높여준다고 하죠. 특정 음악의 경우 운동 효과는 약물이나 이제 도핑보다도 훨씬 그 효과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이 음악을 잘 활용했었습니다. 장시간 달리는 그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마라톤은 그 체력과 정신력에서 모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뛰면 효과가 이제 훨씬 좋다는 것 때문에 선수들이 음악을 이제 이용을 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듣거나 하는 것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뉴욕 마라톤이나 이제 국제 경기에서 이 이어폰 착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만 봐도 음악이 운동 효과를 굉장히 높여준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식물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식물도 해당이 되니까 지금 청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소리하면 대표적인 음악, 이 음악이 식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많은 효과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확인되었지만 아직 이제 음악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식물이 특정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음악들을 이제 구분하는지 우리도 뭐 발라드든 뭐 트로트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식물도 이제 특정 음악 부분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장르들을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얘기죠.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좋다는 것은 이미 이제 전체적인 것은 밝혀졌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것이 아직 덜 밝혀졌다. 그러니까 밝힐 게 앞으로 더 많다는 얘기겠죠.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식물의 청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노래는 한대수가 부릅니다. 행복의 나라로 듣겠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조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해서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어.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귀도 더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쏘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보라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보라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행복의 나라로 한대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식물의 청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음악이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파수라고 합니다. 식물은 특정 주파수, 특히 이제 100Hz에서 500Hz 사이 그
베이스 음양은 식물의 이제 발화, 성장, 이제 뿌리 뻗기 등을 이제 촉진을 하는데요. 이 이외의 주파수는 오히려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식물의 뿌리는 매우 이렇게 넓은 범위의 음파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감지된 진동이 뿌리의 생장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식물에게 미치는 그런 진동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진동 쪽으로 이제 뿌리가 움직일지 아니면 진동에서 멀어질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물이 이렇게 뿌리로 이제 예민하게 진동이나 음파를 감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식물에게 뭐 이익이 있을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식물은 이제 토양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을 듣고 그리고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를 다른 그 식물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다른 조직에 전달을 하거나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소리 정보를 이렇게 다른 기관에 전달을 못하니까 그 소리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2년에 이탈리아 연구팀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그 논문에는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식물의 뿌리도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인데요. 덧붙여서 이제 연구진은 식물의 뿌리가 내는 소리를 이제 임시로 이름을 붙였는데 클리킹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클리킹은 의성어인데 찰칵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식물의 뿌리가 내는 소리가 찰칵하는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붙은 이름인 이 클리킹은 아주 미세한 찰칵 소리 이런데 연구진은 이 소리가 이제 세포벽이 파열리는 그런 소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은요, 사실 식물의 뿌리가 진동을 인지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하 의사소통의 이제 그런 어떤 경로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2년의 연구 결과에는 또 다른 중요 시사점이 들어있는데요. 식물은 이제 뿌리 뻗을 곳을 찾기 위해서 땅을 이제 효과적으로 탐색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개별 식물들의 그 일종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식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알면 살아가는데 식물이나 사람이나 강한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앞으로 이제 연구 결과들이 식물이 소리를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다. 그러면 식물을 새롭게 다시 또 평가해야 하는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1부는 식물의 청각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식물의 오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식물의 오감, 사람이 가진 오감과 식물의 오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은 없지만 식물이 가진 감각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노래 듣고 저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금과 은의 노래 듣습니다. 빗속을 둘이서.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려 정녕 말 못하리라 마음 깊이
나에게 전해 주며 이 비석을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전골 당근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전골 당근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금과 은의 노래 빗속을 둘이서 들으셨습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과 와우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을 찾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 2부 시작합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 오늘 2부는요. 맹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문동은 워낙 약재로 많이 알려져서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맹문동은요. 백합과이고 단연생 초분입니다. 이 맹문동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맹문동 아제비족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8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맹문동은 근현식물인데요. 여기서 근현식물이라 함은 용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분류학적으로 유연관계가 깊은 식물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맹문동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맹문동이 전 세계적으로 분류된 이 맹문동 아제비족과 이제 관계가 있는 식물이다 이런 얘기겠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자생 맹문동이 세계적으로 분류된 맹문동 아제비족하고는 이게 딱 맞는 그런 분류는 아니지만 비슷하다 그런 아류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맹문동에는 맹문동이 있고요. 개맹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좀맹문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엽 맹문동이 있고요. 맹문 아제비가 있습니다. 소엽 맹문동은 수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맹문동을 재배를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소엽 맹문동을 이제 한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단에 이 맹문동을 많이 이제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디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맹문동은 한겨울에도 이제 푸른 세상을 사는 식물이죠. 그래서 눈에 띕니다. 겨울에 하얗게 눈이 오거나 아니면 가을에 갈색밖에 없는 그런 겨울에도 파랗게 아주 빛을 내면서 성성하게 살아가는 식물이라서 눈에 띄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식물이기도 하죠. 겨울에는 그 자연이 모든 색의 종착지인 갈색이 되는데 이 푸른색 잎이 보기 쉽지는 않아요. 소나무, 사철나무 이런 거는 뭐 겨울에도 푸르기는 하지만 이런 모든 그런 식물들이 자연 갈색이 되는 것은 이제 봄에 싹이 다시 트기 위한 그런 준비인데 이 준비를 맹문동을 하면서도 푸른색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제 이 맹문동은 겨울에도 이제 춥거나 눈이 와서 뭐 세상을 하얗게 덮어도 푸르게 빛난다는 거죠. 푸른 잎을 가진 채로 겨울의 혹한을 이겨내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겨울에도 이제 끄떡없이 살아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겨우살이 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맹문동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맥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맹문동의 이름이 맥자, 들어있는 이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맥동이란 이름은 이제 푸른 잎으로 겨울을 나는 보리를 닮은 겨울뿌리라는 뜻입니다. 맹문동은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지만요. 가뭄에서도 잘 견뎌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혹한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맹문동이 이제 혹독한 겨울을 이기는 비밀 무엇일까요? 맹문동을 보면 이제 정원의 화단에 길게 막 잎을 이렇게 머리처럼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부추를 닮았어요. 근데 부추보다는 잎이 좀 크죠. 그리고 잎이 또 굉장히 반짝거려요. 마치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요. 그렇게 윤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을 푸르게 잎을 유지하는 비밀이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게 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맹문동은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지방. 학자들은 이것을 진짜 식물성 왁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겨울을 이겨내는 식물들이 대부분 이런 식물성 지방을 갖고 있어요. 맹문동도 그래서 겨울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파랗게 푸르게 그러니까 얼지도 않고 이제 생생하게 살아가는 그런 맹문동 같이 겨울을 이겨내는 식물들은요. 눈이 이제 뿌리에 있어서 뿌리를 잘 나타내지 않는 한 계속 거기에서 이제 잎이 나오면서 여러 해를 살아가는 거죠. 91.3 서대문 FM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둘다섯이 부르는 밤배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은 빛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무섭지도 않는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밤하늘 찬 별들이 아롱져 비칠 때면 작은 물을 찾아 은하수 건너가네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잠들 텐가
가는가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 둘다섯이 불렀죠. 밤배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맹문동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맹문동은 신선의 음식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게 이유가 면역력 강화, 특히 기침이나 이렇게 호흡기에 되게 좋은 약재였기 때문인데요. 맹문동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우리가 알만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포닌인데요. 사포닌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재가 있죠. 바로 인삼인데요. 이 맹문동에도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삼과 같이 이렇게 면역력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맹문동 뿌리는 이제 땅콩을 닮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알뿌리라고 하는 것을 약재로 사용을 해요. 요즘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렸다가 보리차처럼 이제 끓여 먹기도 해서 평소에 건강을 챙기는 것으로도 이제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이 맹문동을 공원이나 정원 이제 어디서나 흔히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겨울에도 혹한을 견디는 이제 강인한 식물과 약재에서 원예 식물이 되어서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이제 공원의 어느 한 곳에서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굉장히 무리지어서 피면 장관이죠. 땀방울이 맺힌 것처럼 반짝이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꽃도 예뻐요. 맹문동은 자라는 게 굉장히 낮게 퍼져가지고 머리를 늘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자세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꽃과 열매, 잎이 모두 아름다운데 여름에 보라색 꽃이 핀다고 했잖아요. 이 예쁜 꽃을 보려는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숙여야 생긴 모양새를 이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야 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예의를 차리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모양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해요. 겨울에는 파란 잎 위로 이제 보라색이 핀 자리에서 진한 그런 청록색의 열매가 열리고요. 이 열매가 점차 이제 윤기 나는 이제 까만 열매로 변합니다. 꼭 구슬 같아요. 염주나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씨앗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식물성 지방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인간의 몸에 이로운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식물, 맹문동입니다. 식물들은 대부분 이제 봄에 발화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이제 잎과 줄기를 다 떨구고 이제 겨울을 견디고 이제 봄에 다시 싹이 트는데 맹문동은 겨울에도 이제 독야 청청 푸르게 빛나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른 식물 중에 하나라서 영양분이라든가 그 혹한의 겨울을 견디는 그런 성분, 그래서 아마 면역력에도 강하고 인간에게도 이로운 그런 성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풀꽃들 듣고 계십니다. 맹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죠? 노래는 양희은의 노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한 사람 양희은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맹문동이 이게 불사약 혹은 불사초라고 불리게 된 기록이 있는데요. 후한 시대에 쓰여진 이제 지교의 소설이라고 10주기에 그 연원이 나와요. 연원을 보면 진시 황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새 한 마리가 물고 온 풀을 보게 됐어요. 푸른색으로 마치 부추를 닮은 이 풀이 옅은 이제 자줏빛의 꽃이 달려 있는데 그것이 녹색의 잎과 서로 대주를 이루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진시 황제는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보신과 그 양생에 밝고 의술에 이제 정통했던 귀곡자에게 이 풀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풀에 대해서 이제 알아오도록 시켰죠. 그러자 귀곡자가 그 풀은 이제 동해의 삼신상 중에서 그 영주에서 나는 풀인데 불사약이다. 사람이 죽은 지 3일 내에 뭐 이 풀로 시신을 덮으면 죽은 이가 다시 살아오고 뭐 그만큼 좋은 약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귀곡자의 말을 들은 진시황은 이제 솔깃합니다. 그래서 뭐 도사 서복을 시켜서 소년 수천 명을 뭐 대동을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동해로 가서 불로 약초를 구해오도록 했는데요. 맹문동이 당시에 불사약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동방의 영주산은 지금의 제주도 이제 한라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진시황 일행이 거기에서 이제 불로초를 이제 백방으로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마지막까지 이제 불사약을 찾아서 이제 모산과 낭야, 동해 등지를 순행을 했는데요. 이 불로초를 찾아서 순행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불로초는 이제 맹문동이라고 알려져 있고, 결국은 이제 수도인 함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북의 사구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 동해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사실 뭐 불로초를 찾아 헤매다가 객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하북의 사구에서 생을 마감을 한 겁니다. 이 전설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귀곡자가 진시황을 속였다는 설도 있고요. 후세 사람들이 여러 한간의 약초들 중에서 그러니까 불사초, 불로초를 추정하다가 이파리가 부추잎과 비슷하게 생긴 맹문동을 지목한 것이 아닐까 뭐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지 못했지만 그가 찾으려 했던 맹문동은 산과 들, 집 주변 뭐 도시할 것 없이 도처에서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죠. 덕분에 우리는 여름에는 보라색 꽃을 보면서 즐겁고 겨울에는 이제 파랗게 잎을 반짝이면서 버티는 모습으로 기쁘게 해주는 그런 식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노래 듣겠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입니다. 노래는요.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듣죠. 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그리 오래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해바라기의 노래였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들으셨어요? 91.3 서대문 FM입니다. 그런데 그 본초 강목을 비롯한 옛 의서에서 맹문동을 이제 불사초라고 적고 있는 것은 이제 생각해보면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사람들도 모든 것들이 얼어붙는 그런 혹한의 겨울에도 맹문동은 잎조차 누래지지 않고 푸르게 사는 것을 본 거죠.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이 있으니 이게 늙지 않고 뭐 죽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해서 불로초나 불사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이 가요. 맹문동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육성 품종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용으로나 그러니까 원예용으로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식물이기 때문인데요. 육성 품종은 이제 맹문동 1호가 개발이 돼 있고 좀 오래전에 개발을 했습니다. 1991년에 영남농업연구소에서 재래종을 이렇게 개발을 한 거고요. 맹문동 1호는 토양 해충에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재래종보다요. 그리고 뭐 내한성도 강하고 논에 재배할 때 습해에 대한 저항성도 재래종만큼이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재래종보다는 왕성하게 크고 잘 자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002년에 개발한 건 성수라고 하는 건데 영남농업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맹문동이 지금 잎이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눕지 않고 꼿꼿이 직립을 하는 그런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재래종의 이런 맹문동 1호보다는 약간 색이 엷고요. 이런 맹문동 1호보다는 조금 이렇게 꽃피는 시기가 그러니까 좀 늦는 거죠. 그러니까 5월부터 뭐 맹문동이 이렇게 피면 그보다 조금 늦게 꽃이 피고요. 그리고 약효 성분에 집중을 해서 스피카토시아이드 A라고 하는 함량이 맹문동 1호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수 다음으로 그 2002년에 성수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심인데요. 청심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 시험장에서 2003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각자, 그러니까 색깔이 좀 특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맹문동 1호나 성수보다는 약간 녹록색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색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해마다 이제 지천으로 피어나고, 겨울에도 푸르게 살아 땅의 맥을 짚는 맹문동 이야기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겨울에도 푸른 잎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해서 겨우살이 풀이라고 하는 고유한 우리말을 가진 맹문동이죠.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이번 시간에 보내드린 맹문동입니다. 하얀 겨울에도 푸른 세상을 사는 맹문동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맹문동의 꽃말은요, 겸손, 인내, 기쁨의 연속 이런 말입니다. 고개를 숙여야만 볼 수 있는, 그리고 땅과 가까이서 입을 늘어뜨리고 사는 식물로 겸손의 꽃말, 추운 겨울 혹한을 이겨내는 인내, 기쁨의 연속 이런 것들을 꽃말로 가지고 있는 식물 맹문동.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순주였습니다. 저는 4월과 5월이 부르는 옛사랑을 들으며 물러갑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요하고 밤이 어스레한 금의 밤이 외로움에 아픈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우리 입이 가신 뒤에는 저를 버리고 가신 뒤에 하염없이 긴 밤들을 쉴도록 받았습니다.